안녕하십니까.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라고 꿀 빠는 실업급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은 꿀 빠는 실업급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선을 줄이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성을 잡고 규범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려면 복지 개념, 사회적 안전망 개념, 그리고 보편성 개념, 보충성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 복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 우파 내지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을 특별히 사회적 안전망, 소셜 세이프티 넷이라고 해서 복지와 구별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안전망은 독일 신자유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적용한 정책이고요. 미국 신자유주의자 중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 정책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특별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와 재난, 실업, 기타 위험에 대해 국가보험의 원리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다들 아시는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 노령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각자가 내는 보험료 각출에 대한 수급권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또 반면에 사회보장은 공공부조라고도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선택적 조치입니다. 사회보험은 재난이나 특별한 사건, 이벤트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보장, 공공부조는 재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편적 입장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제도 정책의 차이입니다. 사회보험이나 사회적 안전망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사회보장이나 보편복지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보편성의 뜻도 사실 철학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일반 대중적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보는데 이해하는 데 충분하니까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와주지 않고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충적으로 도와준다는 원칙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금융위기 때 일어난 사건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내용이 사회적 안전망, 소셜 세이프티넷을 넓게 쳤더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이 무시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의 복지, 사회적 안전망의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까지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회적 안전망의 망이 너무 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물 사이 땅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죽지 않죠. 혼자 힘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은 넓게 만들면 안 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진보 좌파들처럼 무조건 넓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보험이 보편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따른 수급과 여기에 개인들의 연대 원리를 따르는 점, 그리고 국가가 일부 보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또 사회보장에도 보충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공공구조에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문제되는데 이 선별복지가 보충성에 따른 복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수 우파들, 신자유주의자들은 보충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안전망이나 선별복지를 늘리자고 합니다. 반대로 진보 좌파들과 사민주의자들은 보편성을 강조하고 보편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프리덤,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 보수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왼쪽은 사민주의자,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복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노푸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른쪽의 그 그림은 선별복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별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밑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죠. 근데 일반적으로 진보 좌파들과 사민주의자들은 선별복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보편복지를 주장합니다. 즉 필요한 물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물건을 내려주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같이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제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써야 옳을까? 진보 좌파 사민주의 정책이 옳을까? 아니면 보수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이 옳을까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제도를 기초로 각자가 내는 보험료 각출에 대한 수급권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받던 월급, 자기가 내어왔던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받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루이비통백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형편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실업급여 탈 때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이나 보편복지에 기반한 정부 이전 지출 받은 것으로 루이비통백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은 운영 원리가 서로 다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이 이를 두고 실업급여 하한을 줄이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미국 보수파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왕 때리기를 한국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편성과 보충성 개념을 이해 못하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니까 안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복지 지출 규모가 다릅니다. 미국도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미국은 GDP의 20% 이상을 복지에 지출해 왔습니다. 한국은 10% 내외입니다. OECD 최저 수준에 있는데 물론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지출이.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지출이 너무 작아서 너무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지출, 실업급여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막아야 하고 또 부정수급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은 보험 사기에 준하는 불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무너뜨리는 불법이 결합된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사회보험 실업급여에도 보편성이나 연대분리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명품 소비나 해외여행으로 쓰는 것이 전적으로 무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실업급여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부정수급을,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